짜릿하는 신우를 보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어제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 식구들과 고깃집을 갔어요. 저한테 항상 잘해주시고 상냥하신 시어머니께 뭘 사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어머님께서 평생 좋은 가방 하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에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밥을 먹는데 신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엄마 생일인데 빈손으로 온 건 아니죠? 어이가 없었지만 가방에 고기 냄새가 벨까봐 어머님 선물은 이따 집에 가서 드린다고 했죠. 집에 도착해선 어머님이 선물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신우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저한테 언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언니 손윗사람인데 제 생일에는 겨우 향수 하나 사줬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는데 시어머니가 신우 등짝을 내리치면서 한마디 했죠.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네가 뭔데 시키니? 그리고 네가 언니한테 뭐라도 먼저 챙겨줘봐라. 그랬더니 신우는 삐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밉상 신우가 있어도 이런 시어머니가 계셔서 저는 참 든든합니다. 남편이 해달라는 생일 선물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팩폭 날려버렸습니다. 어제가 남편 생일이어서 필요한 게 있냐고 물으니 대뜸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왜 하냐고 하니까 엄마한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리고 지난번 네가 새로 산 명품 코트 엄마도 갖고 싶으시다네. 그니까 오늘 백화점 가서 네가 하나 사드려. 전 시어머니 생신도 아닌데 싫다고 했죠. 그니까 남편은 시어머니 덕분에 자기가 있다며 그거 하나 못하면 네가 며느리가 맞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웃긴 건 정작 제 생일에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용돈은 무슨 전화도 한 통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생일이면 네가 직접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하라고, 그리고 코트도 네 돈으로 직접 사드리라고 하니 남편은 저에게 며느리의 본분을 모른다고 하길래 나한테 대리 효도 시킬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직접 효도하라고 하니 삐져서 들어갔네요. 평생 본인 생일에는 본인만 챙기던 사람이 결혼했다고 갑자기 아내한테 이러는 거 대리 효도 아닌가요? 혼수 고를 때 시어머니랑 같이 가야 하는 이유. 3년 만난 남친과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둘 다 집안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많이 없어서 반반으로 전세 대출 받아 신혼집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승진하면서 보너스를 받게 돼서 혼수에 제 돈을 조금 더 보탤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 쉬는 날 혼수를 보러 가려는데 예비 시모가 전화 와서 오늘 혼수 보러 간다며? 나도 같이 가서 봐야지. 하길래 예비 시모가 왜 같이 가는지 몰라서 남친한테 물어보니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 거니까 엄마도 혼수 같이 골라야지.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니 우리 엄마는 혼자 살잖아. 그리고 방도 2개인데 방 하나 놀려서 뭐해? 엄마 들어오는 게 낫지. 상의도 없이 뭐 하는 거냐고 따지니까 오히려 홀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생각 안 했냐고 저를 못된 며느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가 쓸 거니까 혼수 보러 온다고 한 거였구나.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냥 엄마랑 둘이 살아 하고 파혼해버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혼수값도 전세값도 아꼈네요. 참다 못 참고 시모에게 폭발해버렸습니다. 수도권에서 살던 저는 남편 따라 지방에 시집와서 얼굴을 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바쁜 남편 때문에 3살 아들을 혼자서 육아 중입니다. 시모는 손자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어도 혼자서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자주 가서 손주를 보여드리고 주말마다 매번 자고 옵니다. 당연히 애와 둘이서 가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부르시네요. 얼마 전에도 아들과 둘만 시댁에 가서 점심 먹고 집 도착해서 아들 낮잠을 재웠죠. 그런데 애가 일어날 때를 맞춰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하나뿐인 내 손주. 글쎄 또 보고 싶네. 또 만나서 저녁까지 먹자. 어머님, 차라리 애를 데리고 가서 며칠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우리 애를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힘드니까 그냥 네가 애랑 같이 나와라.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서 힘들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계속 부르시냐며 이제 절대 애 안 보여준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깨갱하고 오셔서 애 봐준다고 데리고 갔네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요. 거지근성 신우에게 열받으니 저도 어쩔 수 없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노처녀 신우는 아직 시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한 달에 2번 시부모님과 외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신우도 와서 밥 먹는데 이때까지 계산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애 생일에도 케이크 하나 보내본 적 없는 신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신우가 제 SNS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 가족끼리 바다에 놀러간 사진을 올렸는데 부모님이랑 나랑 같이 갔으면 좋잖아. 미리 말하지 그랬어. 라며 카톡이 왔는데 어이가 없어서 답장도 안 했죠. 곱창 정보를 만들어 SNS에 올렸는데 신우가 이번 주 우리 집 오면 엄마 아빠한테도 해줘. 내가 미리 말해둘게. 댓글을 달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군요. 어제 남편한테 신우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 휴가 써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자기 돈은 보탤 생각 없는 신우가 꼴 보기 싫어서 결국 저는 신우가 거지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해주고 싶으면 여행도 외식도 본인 돈으로 하라니까 팔짝 뛰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길래 고맙다고 그때부터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동서가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우애가 좋았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추기도 많이 했죠. 동서는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저랑 잘 맞아서 둘이서 쇼핑도 하고 카페도 가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죠. 며칠 전 저희 큰애가 생일이 되었는데 시동생이 남편한테 아이 용돈으로 큰 금액을 주셨어요. 남편은 고맙다는 연락을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니 전 아이랑 감사 인사를 따로 드리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아이와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 감사 인사를 했는데 다음날 동서가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생각해봤는데 기분 나쁘네. 아무리 시동생이어도 유부남한테 왜 전화를 해?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아이와 감사 인사만 한 거라 하니까 그래도 내 허락 없이 남편한테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하며 저한테 처신을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전화한 걸로 이러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런 걸로 무시하던 예비시댁 인성 수준에 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할머니와 살았어요. 어렵게 자랐지만 저는 할머니 덕분에 바르게 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직장에서 남친을 만나 결혼을 준비 중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디에 사냐고 물어봐서 땡땡 빌라 산다고 했더니 가난하고 못 사는데도 여유 있고 당돌해 보이네. 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신혼집 구해줄 테니 하루빨리 그 집으로 이사해서 살아라. 하시길래 왜 그러냐 했는데 예비시모가 며느리 될래가 빌라 사는 것 쪽팔려서 어떻게 말하니? 그래서 먹고 있던 과일을 집어던지고 말했죠. 적어도 빌라 사는 제가 아줌마보다는 인성이 바른 것 같네요. 그리고는 예비시댁을 뛰쳐나오고 바로 파혼했습니다. 남친은 불쌍해서 집 사준다는 엄마한테 그게 무슨 태도냐길래 답장도 안 하고 남친을 그대로 차단했어요. 빌라 산다고 무시하는 예비시댁의 인성 수준 정말 기가 차네요. 설날에 시댁 갔다가 폭발하고 이혼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내가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올해는 네가 음식을 다 해야겠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 가니 신혼에는 여행 갔다며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TV 보면서 누워만 있고 시어머니 지휘 아래 저 혼자 명절 음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기 전 시어머니가 남은 음식을 싸주는데 고기랑 저는 전부 뒤에 따로 빼놓고 저는 나물만 주면서 요새 나물값이 올라서 금값인 거 알지? 나물 많이 먹어라. 그래서 고기랑 저는 안 싸주시나요? 하니까 신우가 고기를 좋아한다며 저는 추석에 싸준다고 하는 겁니다. 일은 저 혼자 다 하고 고기는 다 신우를 주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집에 가서 며칠 뒤 나물이 좀 쉰 것 같아서 그냥 버렸는데 남편이 거품을 물면서 어떻게 엄마 음식을 버리냐고 화내길래 버린 음식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다 만든 거라고 음식 안 한 거 티내지 말고 모르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했더니 삐져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못 믿길래 이혼 서류 던져줬습니다. 이제 이 집구석 더 이상 안 봐도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예비시부의 말을 잘 듣는 며느리라서 파혼했습니다. 지난주 드디어 걱정하던 상견례를 잘 끝내고 주말에 예비시댁에 인사드릴 겸 갔습니다. 근데 예비시부가 저를 앉혀놓고 할 말이 있다면서 아무리 맞벌이라고 해도 돈 관리는 네가 하지 말고 아들한테 맡기거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돈 관리는 아들보다 제가 더 잘한다 하니 상견례 때 보니 니네 엄마 가방이 명품이던데 일도 안 하면서 과소비하는 거잖니. 너도 그럴까 걱정이다. 하는데 듣자마자 어이가 없고 웃기더라고요. 저희 엄마 평생 일하고 은퇴한 지 이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벌만큼 버셔서 명품 산 게 과소비냐 하니 여자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어. 다 니네 아빠 돈으로 산 거겠지.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못 참고 폭발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나보다 돈도 못 벌면서 매달 옷 사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놀러 다니는 게 진짜 과소비 아니냐고. 주제 모르고 과소비하는 당신 아들이랑은 결혼 못한다며 파혼했습니다. 남친은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달라는데 예비시부 말대로 과소비하는 사람이랑은 살면 안 되잖아요. 계산 못하는 남친한테 계산법을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나이 30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2채 있습니다. 집은 제가 해가니 결혼할 남친은 혼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남친이 이러는 거예요. 혼수는 사는 순간부터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은 갖고 있다고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잖아. 오르면 올랐지. 그럼 계산상 내가 손해니까 네가 차까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시세로 9억짜리 집을 해가면 평생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해봤자 2천 정도 하는 혼수로 이상한 계산법 의문하는 게 웃겼죠. 그래서 대체 어떤 계산을 해야 네가 손해인 거냐고. 결혼 전부터 혼수 되팔 생각하는 거냐? 하니 계산은 확실하게 하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길래 그럼 내가 혼수 제일 최신형으로 다 해갈 테니까 네가 9억짜리 집에다가 차까지 사라고 하니 그제야 자기가 계산을 이상하게 한 것 같다길래 그런 계산법이면 그냥 결혼업자 하고 파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런 특이한 계산법에 동의할지 모르겠네요. 나를 대장이라고 해주는 남자와 헤어진 이유. 남자친구와 만난 지 3년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남친보다 월급은 더 높지만 남자친구의 착하고 다정한 모습에 반해 3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넌 요리 잘하니까 제사 음식 잘할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요리로 점수 좀 따면 되겠다. 남자친구가 장남인 건 알았지만 이런 걸 요구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네가 아무리 장남이라도 제사는
오빠는 지내기 싫다고 하니까. 내가 장남이면 넌 우리 집에서 대장인데 뭐가 불만이야? 나중에 남동생들이 결혼하면 대장처럼 동서들 부리면 되잖아. 그래서 대장놀이 하려고 제사를 지내기는 싫다고 하니까 남친이 갑자기 그게 맏며느리의 도리라며 화를 내더군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착하고 다정했어도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대장놀이 하고 싶어하는 여자와 만나라며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제야 자기가 미안하다며 사과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상견례 전에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네요.